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여러분들에게 교수님이 연구 및 개발 중 개발자를 양성하기 위한 다양한 커뮤니티, 즉 국내에서 유명한 개발자 양성소 2개를 소개시켜 드리려고 합니다. 연구와 개발이라는 말은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신문이나 뉴스상에서 R&D 하는 것이 바로 연구와 개발이고요. 여러분이 유념하셔야 될 게 연구의 리서치와 개발의 디벨롭먼트는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 보통 연구원을 뜻하고요. 개발자 트랙을 얘기합니다. 보통 이제 교수님이 종종 몇 번 얘기할 때 자신의 업무 포지션에 따라서 내가 무엇을 할지 집중해야 된다 라고 얘기를 했었어요. 그게 이제 결국에는 여러분이 나중에 4학년쯤 됐을 때 뭐 잡 디스크립션이라고 하는 JD상에 어떤 업무, 어떤 직무에 해당하는지가 중요할 텐데요. 그러니까 결국 내가 좀 더 연구적 성향을 갖고 있는 사람은 결국 대학원이라고 하는 곳을 선택해서 연구원이 되는 거고요. 내가 좀 더 개발자 성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내가 개발자가 되기 위해서 학부를 마치고 다양한 사회 경험 혹은 대학원에서도 그런 개발자에 필요한 좀 더 많은 소양들을 쌓기도 합니다. 아무튼 오늘 교수님이 여러분에게 R&D에 대한 설명을 하려고 하는 건 아니고요. 이런 R&D 중에서 국가에서 양성하고 있는 개발자 프로그램, 개발자 양성소 2가지에 대해서 소개를 하려고 합니다. 하나는 소프트웨어 마에스트로라는 곳이고요. 두 번째는 42서울 혹은 이노베이션 아카데미라는 곳입니다. 각각 어떤 곳인지 지금부터 동영상으로 간단히 알아보고요. 또 실제로 그곳에서 활동을 했던 친구들의 이야기도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소프트웨어 마에스트로에 대해서 자, 그리고 먼저 소프트웨어 마에스트로에 대해서 설명을 했고, 그 다음 코드 사이, 아니죠, 서울 사이죠. 얼마 전에 오픈한 서울 사이에 한번 뭐 일단 현란하게 다들 홍보를 하고 있네요. 뭐 좋대요. 장학금도 지원하고 24시간 개방되어 있는 공간도 제공하고 함께 고민할 수 있는 멘토도 주고 함께 할 수 있는 동료들도 주고 그쵸? 이번 영상에서는 소프트웨어 마이스트로가 어떤 교육기관인지 설명을 드리고
이번 2018년도에 소프트웨어 마이스트로 9기로 참여한 제 경험에서 솔직한 후기를 말씀드리고 소프트웨어 마이스트로가 가지는 장점 등을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이미 소프트웨어 마이스트로는 컴퓨터 공학과 친구들이 정말 많이 알고 있는 대외 활동이기도 하고 근 10년 내에 창업이 되었던 정말 많은 소프트웨어 상품들이 이 소프트웨어 마이스트로를 거쳐 나간 연수생들이 만들어낸 경우가 많았어요.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대외 활동에 대해서 아직도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아서 간단히 소개하고자 합니다. 쉽게 말씀드리자면 국가에서 우수한 소프트웨어 개발 인재를 양성하기 위해서 투자해주는 거예요. 그냥 돈도 주고 개발 공부도 시켜주고 창업 공부도 시켜주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지원해주는 지원사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정말 많은 예산이 투자가 되어 있어요. 저는 2018년도에 9기로 참여를 했고요. 이제 2019년이 되어서 10기 연수생을 뽑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번 영상에서는 간단히 정확히 우리한테 어떤 걸 지원해주는지 그리고 이걸 통해서 어떤 걸 얻을 수 있는지 등을 간단히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사실 되게 짧은 영상이 될 거고 제 주관적인 생각도 다소 들어가게 될 거예요. 일단 소프트웨어 마이스트로라는 것은 말 그대로 소프트웨어 인력을 양성하기 위해서 그냥 진짜 국가에서 지원만 해주는 거예요. 일단 합격과 동시에 150만원어치 노트북을 주고요. 그리고 약 6개월에서 길면 1년가량 프로젝트에 참여하게 될 건데요. 이때 팀당 프로젝트 개발비로 많은 돈을 또 지원을 해줍니다. 그리고 매달 100만원씩 학습 동료금을 주고요. 이건 이제 쉽게 말하면은 정말 자유롭게 쓸 수 있는 돈이에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수업이나 멘토링 같은 것들이 다 서울 역삼동에서 이루어지니까요. 그 주변에서 자취를 하거나 아니면 통학을 할 때 어려움이 없도록 돈을 지원해 주는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제일 좋은 거는 이제 역삼동에서 씻고 잠을 잘 수가 있어요. 저도 지금 이 영상을 찍고 있는 위치 자체도 소마 센터거든요. 이제 여기에서 아침에 일어나서 씻고 출근을 하고 저는 회사가 이 근처에 있어서 급할 때는 여기서 그냥 자버리고 씻고 여기서 바로 출근을 하기도 해요. 그래서 이제 소마에 붙으시면은 저는 내년에도 가끔씩 여기 올 생각이거든요. 그래서 가끔 밤을 새는 저를 볼 수 있을지도 몰라요. 아무튼 그렇고요. 그래서 제가 갑자기 소프트웨어 마이스트로를 왜 소개하냐면요. 소프트웨어 개발 쪽으로 더 많은 공부를 하고 싶은데 국가에서 이러한 지원을 해준다는 것 자체를 몰라서 신청을 안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뿐만 아니라 실력이 정말 좋은데도 불구하고 더 많은 지원을 받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확히 소프트웨어 마이스터로가 어디까지 지원을 해주는지 그런 것들을 잘 몰라서 그런 거 해봤자 별로 이득이 안 되겠지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이제 제 입장에서도 실력 있는 후배들이 많이 들어올 수 있도록 알리고 싶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소개하는 거고 물론 돈 받고 홍보하는 건 아니고요. 언제 한 번쯤 이제 소프트웨어 마이스트로에서 제가 배웠던 것들이나 그런 것들을 한번 정리해서 올리고 싶어서 그런 취지에서 한번 영상을 준비해 봤습니다. 그래서 소프트웨어 마이스트로 10기를 뽑는다고 했는데 언제 뽑느냐면요. 바로 지금 뽑는 기간이더라고요. 제가 그래서 이걸 보자마자 바로 다급하게 영상을 만들어서 찍고 있는데요. 그냥 네이버나 구글에 검색하시거나 페이스북에서 지원 공고를 또 확인하실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영상을 다 보고 나신 뒤에 이 공고 사이트에 들어가 보시면 바로 지원서 작성을 할 수가 있고요. 일반적으로 BOB나 삼성 소프트웨어 멤버십 등과 같이 정말 일반적인 형식으로 지원서를 작성하게 되어 있어요. 마치 학교나 어떤 기업에 지원하는 것과 비슷한 형태를 가지고 있고요. 그래서 학력, 경력, 자신이 지금까지 했던 프로젝트, 소프트웨어와 관련해서 자기가 보였던 열정 같은 것들을 적으시면 돼요. 물론 입상 경력 같은 게 많으면 좋긴 하지만 꼭 그렇지 않더라도 뽑힐 수 있으니까요. 한번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꼭 지원하시는 거를 권장 드릴게요. 그리고 실제로는
전공자뿐만 아니라 비전공자 분들도 정말 많이 합격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필수적으로 통과를 해야 되는 기초 알고리즘 정도만 공부를 하시고 소프트웨어 개발 관련해서 프로젝트 몇 개를 준비하셔서 지원을 해보시면은 가능성이 상당히 높을 거예요. 일반적으로 대학생분들이 가장 많이 지원을 하고요. 고등학생분들도 많이 껴있기 때문에 사실상 누구나 도전해볼 수 있다고 보시면 돼요. 제가 소프트웨어 마이스트로에 참여하면서 개인적으로 느꼈던 장점은 이런 것들이 있어요. 일단 멘토님들 뿐만 아니라 학생들이 대부분 클라우드 서비스나 머신러닝 계열의 신기술에 관심이 많아요. 물론 블록체인 쪽은 살짝 프로젝트 아이디어로 지향되긴 하는데요. 이 머신러닝 쪽은 정말 대부분의 팀들이 포함하고 있을 정도로 다들 머신러닝 쪽에 정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고요. 그러한 관심 때문에 만약에 그러한 신기술에 있어서 어려운 내용이 있거나 하면 멘토링을 신청해서 배울 수 있어요. 이제 소마에 들어오게 되면 자신의 주 멘토님이 존재하고요. 이제 자신의 주 멘토님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다른 멘토님들한테 연락을 해서 멘토링을 받을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자신이 공부하다가 어려운 내용이 있으면은 멘토님께 연락을 해서 언제든지 배울 수 있다는 점은 정말 큰 장점인 것 같아요. 그리고 일단 금전적으로 풍요롭습니다. 100만 원이라는 게 적은 돈은 아니거든요. 그리고 위치가 강남 근처예요. 그래서 뭐 친구를 만나거나 다른 용무가 있을 때 굉장히 편하게 이 소마 센터에서 왔다 갔다 할 수 있어요. 그리고 멘토님들이 일단 경험 자체가 굉장히 풍부해서 단순히 멘토님들에게 밥을 얻어먹고 옆에서 그냥 얘기를 듣는 것만으로도 정말 많은 것들을 얻을 수가 있어요. 그리고 소마는 일반적으로 한 기수당 150명에서 100명 정도가 포함이 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인맥풀을 넓히기가 상당히 좋아요. 다들 소프트웨어 창업 및 개발 쪽에 많은 관심이 있기 때문에 잘 모르는 게 있거나 도움을 받을 일이 있으면 서로에게 물어볼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쉽고 잘 수 있어요. 정말 이건 좋은 것 같아요. 저는 이제 이런 소프트웨어 마이스트로와 같은 지원 사업들에 많이 참여를 했었는데 이 소프트웨어 마이스트로만큼 시설이 넉넉한 데는 흔치 않아요. 정말 샤워 시설이 있고 샴푸 같은 걸 제공해준다는 거는 엄청난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창업에 대해서 깊고 다양한 지식을 얻을 수가 있었어요. 저는 이전에는 되게 프로그래밍 개발, 즉 기술 분야로만 많은 관심이 있었지 프로젝트의 기획이나 운영, 관리 쪽에는 사실 많은 관심이 없었거든요. 근데 실제로 창업을 해서 어떤 회사를 운영함에 있어서는 정말 중요한 게 기획이랑 관리 쪽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한 지식을 얻는 것에도 이 소마가 정말 많은 도움이 되었어요. 그리고 개인적으로 느꼈던 특이점이라고 한다면 일단 생각보다 컴퓨터랑 전혀 상관없는 전공을 가지신 분들이 많이 합격해요. 정말 많이 합격하고요. 그래서 소마를 지원하기 전에 나도 이걸 할 수 있을까? 이런 고민을 하시는 분들은 그런 고민하지 마시고 지금 당장이라도 빨리 준비하셔서 한번 지원을 해보시는 거를 추천드리는 이유예요. 그리고 은둔 고수들이 정말 많아요. 대외적으로 유명한 대회에는 많이 출전하지 않았지만 깃허브 등에서는 정말 많은 오픈소스에 기여를 하고 있고 실제로는 개발 능력이 상당한 분들이 정말 많아요. 그런 분들도 많이 합격을 합니다. 뿐만 아니라 실력이 있지만 다시 말해서 대외적으로 잘 알려지지 않으신 분들 중에서도 실력이 뛰어난 사람이 많다는 것을 많이 느꼈고요. 그리고 아무래도 평가 요인에 있어서는 전통적인 컴퓨터 계열이 유리한 건 어쩔 수 없어요. 아무리 비전공자들이 많이 합격을 한다고 해도 대부분의 팀들이 기술 베이스가 되는 그러한 프로젝트를 운영하기 때문에 아무래도 앱 개발, 웹 개발 등을 많이 경험해보거나 혹은 자료구조, 알고리즘, 정보보안 등의 지식을 갖추고 있는 컴퓨터 관련 학과 출신들이 사실 유리할 수밖에 없죠. 하지만 소프트웨어 마이스트로는 창업 목적을 많이 띄고 있기 때문에 프로젝트 기획이나 발표 등의 요인이 평가에 있어서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사실 기술적인 요인이 많이 떨어진다고 하더라도 좋은 평가를 받는 경우가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소프트웨어 마이스트로 자체를 정말 기술만 배우는 곳이다. 혹은 아니면 뭐 관리나 기획만 배우는 곳이다. 이렇게 생각할 게 아니라 사실 모든 것들을 포괄적으로 더 잘하는 사람들이 당연히 더 유리하다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소프트웨어 마이스트로를 하기 위한 조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일단 평가 자체에서
기초 알고리즘을 테스트해요. 그렇기 때문에 기초 알고리즘 역량이 필요하고요. 사실 소프트웨어 마에스트로에 합격하기 위해서 보는 코딩 테스트는 난이도가 그렇게 높지 않아요. 정말 비전공자도 1개월 정도 투자를 하면은 사실 어렵지 않게 문제를 풀 수 있을 수준이 자주 나오거든요. 매 기수마다 다르긴 한데 이제 제가 참여했던 구기수 같은 경우는 알고리즘 문제가 정말 많이 쉽게 나왔었어요. 그래서 기초 알고리즘 역량만 있으면은 알고리즘 테스트에 합격하고 그리고 자신이 작성한 지원서를 바탕으로 면접 혹은 보고서를 잘 작성하면 붙을 수 있는 가능성이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당장 자기가 개발 역량이 많이 부족하다고 하더라도 일단 지원해보는 것을 제가 추천드리는 이유예요. 그리고 나이가 너무 적거나 많으면은 이제 보이지 않는 손에 의해서 제약사항이 있을 수도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일단 실제로 합격하신 분들을 보면은 취업을 하지 않은 대학교 4학년 근처 나이대가 제일 많고요. 물론 소프트웨어 마이스트로는 현재 취업자들은 지원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이 소마에 합격한 이후에 회사를 퇴사하고 이 소마에 들어오는 사람도 있고요.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나이대를 보면은 20대에 많이 몰려 있습니다. 소프트웨어 마이스트로와 비슷한 BOB 같은 경우도 제가 참여를 했을 때 저희 BOB 트랙에도 20대가 제일 많았고요. 전반적으로 이런 대외 활동은 취업 혹은 창업을 준비하고 있는 대학생들이 가장 많이 참여를 하는 건 맞아요. 그리고 팀 단위로 프로젝트를 진행하기 때문에 어떻게 협업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도 알아야 돼요. 그래서 깃이나 노션, 슬랙, 구글 드라이브 같은 그러한 다양한 툴들을 다루는 방법에 대해서 알고 있으면 당연히 유리하겠고요. 어떻게 하면 소프트웨어 마이스터로에 들어갈 수 있는지 그리고 어떻게 하면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한 내용은 차후 동영상에서 다루도록 할게요. 그래서 이 동영상에선 여기까지만 설명을 드리고 그래서 현실적으로 도움이 많이 되었는지를 물어본다면 저한테는 정말 많이 도움이 됐어요. 일단 금전적으로도 정말 많은 도움이 됐고요. 사실 돈 걱정을 하지 않고 공부를 할 수 있다는 건 굉장히 축복받은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것도 제가 좋아하는 컴퓨터 공부를 하는데 거기에 필요한 다양한 지원을 해준다는 것은 정말 좋은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소마를 잘 마치신 분들을 보면은 정말 좋은 대우를 받으시면서 일을 하시고요. 취업도 정말 잘 되는 편이긴 해요. 사실 컴퓨터 계열 자체가 원래 취업이 잘 되긴 하는데요. 제 소마 동기나 소마 이전 기수 선배님들 중에서 인증을 받으신 분들을 보면은 정말 본받고 싶을 정도로 정말 연봉도 잘 받고 개발 능력도 뛰어나신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제 입장에서 봤을 때는 현실적으로 정말 도움이 많이 돼요. 그리고 시간을 그렇게 많이 뺏기는 것도 아니에요. 사실 시간을 뺏긴다고 말하는 것도 애매한 게 애초에 그 시간 뺏기는 것도 내가 선택한 프로젝트에서 멘토링을 받거나 같이 개발 공부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사실은 시간을 뺏긴다고 하는 것도 애매하고 정말 그냥 공부만 하면 많이 지원을 해주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많이 도움이 돼요. 그래서 멘토링에 대해서도 간단히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실력이 뛰어나고 개성 넘치는 분들이 많아요. 실제로 저희 9기 때는 각 팀마다 멘토를 3명씩 배치를 했는데요. 이제 저희 팀을 도와주셨던 멘토님들은 저는 정말 많이 배웠어요. 그리고 일단 밥도 잘 사주셔서 너무 저는 고맙게 공부를 했고요. 물론 저희 팀은 정말 멘토님들을 잘 만난 거라고 할 수도 있고 사실 다른 팀들을 보면은 그렇게 멘토님들에 대해서 만족을 잘 하는 건 아닌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팀마다 약간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이제 소마에 들어오시게 되면 빠르게 이제 어떤 멘토님들이 이전 기수에 어떤 걸 하셨고 그런 것들을 많이 얻으셔가지고 자신의 프로젝트에 정말 도움이 될 수 있는 멘토님을 찾으셔서 컨택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물론 정말 예전에는 멘토님을 팀당 1명씩 배치했다고 해요. 그래서 지금은 그나마 3명씩 배치를 받기 때문에 웬만해서는 정말 좋은 환경에서 좋은 멘토링을 받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실제로 소프트웨어 마이스트로에서는 정말 엄선된 멘토단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흔히 페이스북이나 유튜브 그리고 개인 블로그에서 자주 보이시는 그런 멘토님들을 실제로 만날 수 있는 기회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정말 컨택을 잘 하셔서 많은 지식을 얻으실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오늘 소프트웨어 마이스트로를 간단히 찍었는데요. 뭐 이것저것 다 찍어가지고 올리면은 문제가 될 수도 있으니까 제가 정말 단편화된 것들만 올렸는데요.
일단 여기는 씨앗방이에요. 씨앗방인데 말 그대로 이제 소마를 붙은 연수생들이 자유롭게 공부할 수 있는 공간이에요. 지금은 이제 연말이고 저희 소프트웨어 마이스트로 9기도 끝났으니까 많이 비어 있는데요. 이제 한창 프로젝트가 진행될 때는 완전 꽉 차 있어요. 그래서 자리가 없을 때도 있고요. 이제 이건 샤워실입니다. 제가 제일 좋아하는 시설 중 하나인데요. 소마에서는 씻을 수가 있어요. 특히 프로젝트 기간일 때는 따뜻한 물도 잘 나오기 때문에 정말 쾌적한 생활을 누릴 수 있고요. 저는 이렇게 보통 자리를 잡고 공부를 합니다. 되게 시설 자체는 정말 좋아요. 그리고 수면실도 있는데 제가 뭐 수면실 같은 것도 찍으면 좀 안 될 것 같아서 수면실을 안 찍었는데 이제 수면실에도 침대가 여러 개 있고요. 그리고 겨울에는 방판도 정말 따뜻하게 때울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정말 쾌적하게 잘 수도 있고 쾌적하게 지낼 수 있습니다. 다만 기본적으로 소프트웨어 마이스트로에서 아예 그냥 살겠다 해가지고 뭐 짐을 다 옮겨오고 막 팬티, 속옷 이런 거 그냥 다 옮겨와가지고 여기서 그냥 이 센터에서 계속 사는 거에 대해서는 이제 권고되고 있지 않으니까요. 수면실이 있다고 하더라도 실제로는 가끔 와서 자고 그런 목적으로 쓴다고 보시면 돼요. 아무튼 제가 경험한 소프트웨어 마이스트로는 정말 많은 공부를 할 수 있고 많은 지원을 해주고 그리고 쾌적한 공간을 지원하는 대외 활동이었어요. 그래서 지금까지 제 구독자분들 중에서도 이 소프트웨어 마이스트로나 베스트 오브 더 베스트 같은 다양한 대외 활동에 대해서 궁금해하신 분들이 많아서 이렇게 일단 먼저 간단하게 소프트웨어 마이스트로에 대해서 영상을 찍어 보았습니다. 자, 소프트웨어 마에스트로에 대한 후기 들어봤고요. 이제 또 나동빈 학생의 그 서울 42에 대한 네, 안녕하세요. 얘기 국내에서 들어볼까요? 프로그래밍을 공부하시는 취업 준비생 및 학생분들이 알아두면 매우 좋은 정보가 있어서 말씀드리고자 영상을 준비해 보았습니다. 제가 방송에서 자주 언급하는 내용 중 하나인데요. 현재 정부는 소프트웨어 교육에 매우 많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소프트웨어 마이스트로, 베스트 오브 더 베스트와 같은 것들이 있어요. 이런 교육 프로그램들의 특징은 수준 높은 소프트웨어 교육을 무료로 해줄 뿐만 아니라 국가에서 지원금 및 노트북까지 제공을 해준다는 점입니다. 더불어 그것보다 더 좋은 것은 바로 좋은 인연들을 만들 수 있다는 거예요. 저 또한 학부 시절 때 이런 정부 교육이 있으면 닥치는 대로 지원을 했었고요. 그 과정에서 현업에 있는 좋은 멘토님들과 그리고 친구들을 많이 만날 수가 있었어요. 같이 공부하는 사람들과 밤을 새면서 어떤 주제로 고민을 하고 코딩 공부를 한 것들은 정말 좋은 자산이자 경험이 되었던 것 같아요. 네, 바로 오늘 소개할 교육 프로그램은 이노베이션 아카데미의 42 서울입니다. 이노베이션 아카데미는 소프트웨어 인재 양성을 위해서 정부가 설립한 비학위 혁신 교육기관으로 기존의 소프트웨어 교육 방식에서 벗어난 새로운 교육 시스템을 통해서 창의성, 비판적 사고, 도전 정신, 협업 능력을 갖춘 글로벌 인재를 양성하고자 하는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한 이노베이션 아카데미의 첫 번째 교육 프로그램이 바로 이 42 서울입니다. 네, 확인해 보시면요. 정부 지원 사업으로 2019년에 처음으로 시작을 했고요. 현재 2019년 11월에 첫 번째 기수를 모집하고 있습니다. 교육 지원 또한 다른 정부 교육 프로그램과 마찬가지로 매우 훌륭한데요. 약 100만 원 가량의 지원금을 최대 2년간 지원해준다고 합니다. 합격 이후에는 서울에 있는 교육센터에서 맥 PC를 이용해서 24시간 동안 코딩 공부가 가능하고요. 24시간 운영되는 각종 편의 공간 또한 제공한다고 합니다. 따라서 코딩을 공부하는 대학생 여러분 및 취업 준비생 여러분들에게 매우 좋겠죠. 저는 제 팀원들과 같이 밤을 새면서 하나의 프로젝트에 매진하는 활동을 정말 좋아했었는데요. 특히나 저와 비슷한 성격을 가지신 분들에게 굉장히 좋은 활동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저렇게 24시간 동안 개방되는 어떤 교육센터를 지원해주는 그러한 교육 프로그램 같은 경우는 항상 공부를 같이 하고 싶거나 할 때마다 그냥 교육센터에 가면 항상 코딩을 공부하는 분위기가 갖춰져 있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 되게 그런 분위기를 좋아했던 것 같아요. 저 또한 지금 취업 준비생이었거나 대학생이었다면 이 42 서울 과정에 지원을 했을 텐데요. 네, 저는 되게 아쉬운 것 같습니다. 저는 특히 42 서울의 교육 방식이 마음에 듭니다. 소프트웨어 교육을 어떻게 하면 효과적일지 많이 고민을 한 것 같은 그런 커리큘럼을 가지고 있습니다. 더불어 지금은 코딩을 잘 못하더라도
비전공자더라도 20세 이상의 성인이라면 나이가 많거나 어린 것에 상관없이 잠재력만 보고 뽑는다는 것이 정말 큰 차별점인 것 같아요. 다시 말해서 누구든지 소프트웨어에 관심이 있다면 도전해볼 수 있어요. 이제 커리큘럼에 대해서 소개하겠습니다. 합격한 이후에는 기본적으로 C 언어를 공부하게 됩니다. 이후에 최초 5개의 공동 프로젝트를 필수로 수행한 뒤에 웹, 시스템, 알고리즘, 3D 그래픽스의 4가지 전문 트랙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각 트랙은 주어진 미션을 수행하면서 단계를 높이는 방식으로 진행된다고 합니다. 더불어 인턴십 과정까지 포함이 되어 있다고 하니까요. 취업을 위한 좋은 경험을 할 기회 또한 많겠죠. 또한 이러한 전체 과정은 경쟁을 유도하면서 승리하는 사람을 가리는 방식의 교육이 아니며 교육생 개개인의 학습 그리고 팀원과의 협업을 통해서 같이 성장하는 방식이라는 점이 제가 특히 좋다고 느낀 것은 작은 프로젝트를 많이 경험하면서 성장하는 방식이라는 점입니다. 커리큘럼은 100개 이상의 개인 혹은 그룹 프로젝트를 하는 방식으로 준비됩니다. 교육생들은 각 프로젝트가 내포하고 있는 기술 요소들을 배우면서 역량을 강화할 수 있게 되고요. 다음 프로젝트로 넘어가게 되는 겁니다. 이러한 과정에서 점점 더 높은 단계의 프로젝트를 경험하며 다양한 전문성을 선택해서 기를 수 있다는 점에서 독창적인 경험을 할 수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거의 게임 레벨업을 하듯이 프로젝트를 단계별로 수행을 하면서 본인의 역량을 강화할 수가 있다는 점이 특징인데요. 반대로 얘기하면 정말 하루 종일 소프트웨어 공부를 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컴퓨터를 다루는 것을 좋아하는 사람이 아니라면 버티기 힘든 과정이 될 수도 있는 겁니다. 이러한 42 서울은 특정 문제를 해결하는 스킬 혹은 도구를 사용하는 방법을 직접적으로 가르치는 것에는 초점을 두지 않은 교육 프로그램입니다. 다시 말해서 모든 것들을 여러분 스스로 혹은 동료와 함께 배우고 주어진 도구들을 이용해서 문제를 해결하면서 자신의 문제 해결 역량을 강화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이게 어떻게 가능할 수 있을까요? 컴퓨터 프로그래밍을 배우는 방법 중에 하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실 인터넷 그리고 여러분들의 친구가 충분히 선생님의 역할을, 교사의 역할을 대신해 줄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교육생들은 비판적인 사고를 통해서 지식을 탐구하고 팀원과 공유하며 협력하는 데 익숙해지기 때문에 어려운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역량들을 점차 확보할 수 있게 된다고 합니다. 자, 그렇다면 어떤 식으로 선발을 하는지 자세히 알아볼까요? 일단 1차 테스트에서는 코딩과 관련한 내용을 전혀 물어보지 않습니다. 온라인 테스트는 코딩을 전혀 안 해보신 분도 충분히 역량을 갖추고 있다면 통과가 가능한 방식으로 진행이 됩니다. 다만 온라인 테스트를 통과한 후에 체크인 미팅 등록을 한 지원자에 한해서 선착순으로 마감될 수 있기 때문에 본 교육과정 참여를 원하시는 분은 반드시 온라인 테스트 합격 이후에 등록까지 완료를 해주셔야 돼요. 다시 말해서 온라인 테스트에 합격을 했다고 하더라도 빠르게 지원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온라인 테스트 이후에 등록을 한 사람들에 한해서 예비 교육생들이 간추려지고요. 그 다음에는 한 달간의 교육이 진행됩니다. 이를 라피신이라고 하는데요. 라피신 과정을 거쳐서 최종적으로 선발된 250여 명의 교육생은 약 2년간 본 과정에 참여하게 된다고 합니다. 지원 자격은 2020년 1월 1일 기준으로 민법상 성인 혹은 2020년 3월 1일 기준으로 고졸 이상의 학력자라면 누구나 가능합니다. 특정 배경, 교육 또는 학위를 가지고 있는지는 전혀 중요하지 않습니다. 열정적이고 2년간의 교육 프로그램에 헌신할 준비가 된 비전을 가진 사람이라면 선발될 수 있다고 합니다. 특이사항이라고 한다면 모든 과정을 마치기 전이라고 해도 여러분들의 취업이 본인의 역량 향상에 크게 도움이 되는 곳에 취업이 된 경우 과정을 중단하는 것이 허용됩니다. 다시 말해서 일반적으로는 취업에 성공하게 되면 교육과정을 그만두고 나가게 되겠죠. 또한 모든 학습 기간 동안 개인 컴퓨터가 필요하지 않다는 점이 특징입니다. 교육관에는 모든 교육생들의 학습을 지원할 수 있을 만큼의 충분한 수의 컴퓨터 기기가 지원된다고 하고요. 24시간 이용할 수 있도록 개방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개인 연구에는 물론 자신의 노트북을 사용해도 괜찮지만 반드시 필요한 것은 아니라고 하고요. 모든 프로젝트, 학습 결과물들은 반드시 교육관의 컴퓨터를 이용해서 제출해야 된다고 합니다. 다시 말해서 치팅은 할 수 없겠죠. 네, 그래서 지원은 이렇게 메인 홈페이지에서 지원하기 버튼을 눌러서 온라인 테스트를 치를 수가 있고요.
이런 식으로 지원을 진행하면서 회원가입 및 로그인을 진행해주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의 기본적인 정보를 기입한 이후에 온라인 테스트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네, 저도 한번 그래서 온라인 테스트를 진행해 보았는데요. 온라인 테스트는 완전히 코딩을 물어보지 않습니다. 즉, 컴퓨터 프로그래밍을 전혀 몰라도 문제를 풀 수 있고요. 반면에 그런 컴퓨터 프로그래밍을 물어보지 않는 대신에 여러분들의 인지 능력을 물어본다는 것이 특징입니다. 온라인 테스트는 총 2개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첫 번째 게임은 여러분들의 단기 기억 능력을 물어봅니다. 네, 저 같은 경우는 게임 1에서 15레벨까지 갈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두 번째 게임 같은 경우는 단기 기억 능력은 아니고 여러분들의 문제 해결 능력, 다시 말해서 어떠한 논리적이고 수학적인 그러한 사고 능력을 가지고 있는지를 물어보는 문제였습니다. 저는 두 번째 게임에서 13단계까지 클리어를 할 수 있었는데요. 제가 이 테스트에서 2개의 게임을 모두 풀면서 느꼈던 점은 정말로 2게임 모두 코딩을 배우지 않은 사람도 거의 공평하게 문제를 풀 수 있다는 점이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컴퓨터 공학에서 배우는 그러한 문제 해결 방식의 원리를 도형을 이용해서 풀어보라고 그렇게 물어보고 있다는 느낌을 주는 문제들이었습니다. 되게 그 지능검사 같은 느낌의 문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실제로 저를 따라서 같이 테스트를 치러본 제 친구는요, 코딩을 전혀 해보지 않은 친구임에도 불구하고 게임2에서 저랑 똑같은 레벨까지 왔더라고요. 또한 물론 저보다 더 낮은 레벨을 받으신 분들도 합격 메시지들을 많이 받았으니까요. 걱정 말고 한번 테스트에 시도해보세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지금 아래 보이는 이 사진과 같이 여러분들이 온라인 테스트에 합격하게 되면 이러한 메일을 받게 되고, 이러한 메일을 받은 이후에 이제 오프라인 과정에 참석할 수 있다고, 참석 가능 회신을 하게 되면 이제 그때 본격적으로 랍피싱 과정에 참여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 관심이 생기셨다면 여러분도 꼭 한번 온라인 테스트를 치러보세요. 테스트를 붙은 다음에 참석 여부를 결정하는 거니까요. 믿져야 본전인 거고요. 여러분들의 잠재력을 테스트해보시는 것을 추천합니다. 네, 이번 시간에는 42 서울을 소개해보는 영상을 가져왔는데요. 사실 이러한 교육 프로그램을 이미 많이 해본 분들은 자연스럽게 지원하고 많은 지원을 받고 많이들 참여하시는데요. 다만 저는 이러한 좋은 지원을 해주는 교육 프로그램들의 존재 자체를 모르고 계신다던가 고민만 해보고 지원조차 하지 않는 건 너무 안타까운 것 같아요. 그래서 혹시 관심이 생기셨다면 일단 한번 해보시는 건 어때요? 자, 여러분. 아마 아직 2학년 이제 1학기 들어가는 친구들이라서 대외 활동에 대한 본격적인 생각들을 해본 적은 없을 거예요. 하지만 교수님이 지금 오늘 이번 기회에 소프트웨어 마에스트로와 이노베이션 아카데미에 해당하는 42 서울을 소개한 이유는 지금 당장은 아니더라도 여러분이 우리 지능기전공학부에서의 배우는 소프트웨어 트랙 있잖아요. C 언어, 고급 C, 자료 구조, 알고리즘, 인공지능, 기계학습, 이렇게까지가 여러분의 전필 교과목입니다, 여러분. 즉, 교수님이 생각할 때 3학년 2학기를 마치고 대외 활동을 할지에 대해서 고민을 하거나 3학년 1학기를 마치고 대외 활동을 해볼까라고 하는 고민이 들 때 여러분이 이와 같은 두 곳을 알고 지원했으면 좋겠어서 소개하는 동영상을 한번 준비해 봤습니다. 모든 학생이 다 소프트웨어 인력으로 모든 학생들이 다 인공지능 기술 분야와 관련된 곳으로 진출을 해야 되는 건 아닙니다. 지능기전공학부에 같은 경우는 특히 그렇죠. 하지만 만약 이 분야, 이쪽 트랙에 관심이 있는 친구들은 더욱더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마음으로 여러분에게 좋은 경험을 선물해 주고자 소개했으니 한 번쯤 관심 있는 친구들은 검색도 더 해보시고요. 유튜브에 쳐보시면 훨씬 더 다양한 후기가 존재합니다. 그럼 오늘은 여기까지 소개 동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